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리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습니다.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틀간 진행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 18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 심사 결과 일반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언론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1명, 입선 30명 등 모두 39명이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관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정적인 투표 관리를 위해서는 방역 지침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지만 방역당국의 지침 발표와는 별개로 격리 의무 유지를 기본으로 확진자의 격리 의무 유지 또는 해제에 모두 대비하여 준비할 계획입니다.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경우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는 2일차인 5월 28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각각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사전투표소는 이동약자 접근이 불편한 시설이거나 투표소 공간이 협소한 시설, 이용자와 격리자 등의 동선 분리가 어려워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서울역, 용산역 등 다중이용 시설은 다른 적정한 장소로 변경합니다. 특히 서울역과 용산역 사전투표소는 일반 유권자와 격리자 등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격리 의무 유지 시 동선 분리가 필요하다는 방역당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점과 한국철도공사가 사전투표소 설치를 불허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경우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외에 다른 감염병 등에 따른 격리자 등도 투표 시간 연장 없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기부행위, 선거 브로커 등의 선거 범죄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등을 통한 부정선거 주장 등의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유권자에게 사실관계를 적극 안내하고 투개표소나 선관위 사무실의 무단 침입, 불법 촬영 등 선거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해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합니다. 모두 7곳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는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강원 원주시 갑, 충남 보령시 서천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제주 제주시 을 등 7곳입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지난 5월 2일까지 사직한 경우에 한하여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기관과 선거 사무 일정은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8회 지방선거와 같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 시에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습니다. 다만 외국인 선거권자는 지방선거에 선거권만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에 거주해도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만 교부받아 투표합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방선거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이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 이상, 매 홀수 순위의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 18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일반 부문과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 현장 같이 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과천청사에서 제8회 대한민국 선거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거사진 공모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생생한 현장 모습,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주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모습, 참여, 공정의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 분위기의 장을 나타내는 모습 등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반 부문과 현직 사진기자가 참여하는 언론 부문으로 나뉘어 실시됐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 심사 결과 일반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언론 부문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입선 30명 등 총 39명이 선정됐습니다. 선거사진 공모전 대상을 타게 돼서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너무 선거라는 좋은 주제로 또 이런 상을 받는다는 건 또 감동적인 일이기 때문에 수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표창과 함께 대상 각 500만 원,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 등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를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15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 지난 4일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제15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가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개강식은 옥미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의 축사와 김홍신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습니다. 제15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선거 정치 분야에 관한 필수 과정과 경제, 사회, 인문 등 교양 과정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수진은 문은영, 조원용 선거연수원 전임 교수를 비롯해 김영미 한국독립PD협회 위원장,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등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제15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5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는데 수강생들은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만 수료할 수 있습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에서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 특집 우리 지역 일군 이렇게 뽑습니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시설 확보를 위한 선관위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웨딩홀, 헬스장, 갈비집, 카페, 자동차 전시장. 지금 나열한 장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곳은 모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소로 사용된 장소들입니다. 공직선거가 있는 때마다 사전투표와 투표, 개표 사무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설이 필요할까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시설은 사전투표소 3,551개소, 투표소 14,465개소, 개표소 256개소입니다. 사전투표소는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을 위해 별도의 전기 통신시설 설비가 가능하고 여러 차례 모의시험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각종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또 읍면동 지역 내에서 선거인의 접근이 원활해야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하겠죠. 투표소는 투표구 안에서 선거인이 접근하기 좋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면서 투표소 설비 철거 등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사용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개표소 역시 많은 인력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전기 통신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투표용지를 2번에 나눠 교부받게 되기 때문에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사용 협조를 얻기 어려운 점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전투표소, 투표소, 개표소 예정 장소를 확보하면 유권자의 투표 편의와 안전한 투개표 관리를 위해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해당 장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투개표소 화재 예방점검과 전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 외에도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후보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선거 벽보를 첩부할 장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이나 게시판 등의 선거벽보 첩부 장소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전에 해당 건물이나 게시판 소유 관리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선거벽보 첩부부터 사전투표와 투개표 사무까지 선거사무 관리를 위한 시설 확보는 안정적인 선거사무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필요한 최적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설 등 사용과 관련한 사회 각계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5월 7일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추천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신고서를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 공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8회 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 참관인 제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 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 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 참관인을 희망하는 선거권자는 5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 도시철도 역사 내에 대형 랩핑 등을 이용해 투표 절차를 홍보합니다. 선거일까지 부산역, 서면역, 부산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의 환승계단 등에 랩핑을 설치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 정보를 게시합니다.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수성못 둘레길에 아름다운 선거길을 조성했는데요. 아름다운 선거길에는 바람개비탑, 사각 조명 등 선거 슬로건 등을 게재한 장식물 등 다양한 홍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흥시에서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무영입니다. 저는 고향이 완도인데 완도에서 나온 해조류를 가지고 제 작업을 해서 이 마트나 시장 전부 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집윗사람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생산돼 나가고 있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대중적인 거, 그 마른 미역, 염장미역, 염장줄기, 염장다시마, 마른 다시마, 시장 소비자들이 좋다고 그래서 매출은 그렇게 적게 오른 편은 아니고요. 도둑도 배운 놈이 도둑질한다고 내가 안 것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학교를 또 나오고 어려서부터 또 부모님하고 이런 기미나 이런 것을 또 해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직장에 다닌 것보다는 이것을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은 이제 특별히 이 나이에 없고요. 뭐 자식들이 건강하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지금 같지만 저렇게 해줄 수 있는 면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번에 그 대통령 토도하고 했는데 이번에 돌아온 그 지역선거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않고 꼭 자기 의사를 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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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장으로!
오늘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